발칙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발칙한 경제 염현석입니다. 오늘 녹화 당일은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앞으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020년에 서울로 올라오게 돼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세종시에 4년 차였었는데요.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부 부처가 막 급격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이 됩니다. 3월 22일 종교단체나 이런데 못 모이게 하는 행정명령이 첫 발동이 됐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 풀렸습니다. 2년 1개월이고요. 날짜 수로 치면 757일입니다. 무려 2년 1개월 동안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너무나 당연시됐던 게 되게 힘들었던 세상이 됐었는데요. 이제 팬데믹이었던 상황이 서서히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우리가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요. 이제 확진자 수가 5만 명 이하로 확 줄었더라고요. 이걸 찾아보니까 68일 만에 이제 줄었더라고요. 감소세가 또 탄력이 붙는다면 거리두기 종료 그리고 앞으로의 일상적인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세종시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게 격리와 봉쇄, 특히 코로나19 초창기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바로 시설로 격리되고 그랬었잖아요. 2021년 3월 첫째 주에 밀접 접촉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설 시설로 한번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PCR을 3번 받고 음성이 나와서 이제 퇴소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을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이런 격리 시스템은 언제 생겼을까? 왜 방역을 하는데 이렇게 격리를 하고 봉쇄를 할까? 이런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도 좀 찾아보고 책도 좀 읽어보고 몇 가지 정리해놨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거리두기가 종료돼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들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격리라는 거는 그보다 더 오래 고대 시대부터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살았었습니다. 이게 인위적인 격리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살았었거든요.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던 병으로 이제 착각도 있었고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정확하게 격리를 했던 건 14세기 유럽 패스트 때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격리하고 봉쇄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하나요? 요즘에는 바로 공항이죠. 왜냐하면 서로 외국에서 오고 아직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었을 때 그때 우리 한참 얘기했었을 때 왜 중국을 막지 않냐, 중국에서 발생했었던 걸 빨리 막아야지 안 들어올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 간의 교류가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항을 통해서 많이 교류가 있는데 예전에는 배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항구, 그래서 패스트가 유행했었을 때는 항구를 먼저 격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가 창궐한 지역이 있었잖아요. 14세기를 보면 이렇게 소아시아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여기가 패스트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출항한 배가 우리 항구에 들어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40일을 항구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게 왜 40일이냐 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40일이라는 숫자가요 그냥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막 패스트가 확산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어디 외국을 갔다 왔는데 한 달 정도 넘어보니 얘가 갑자기 패스트에 걸리더라 라는 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정도를 선박에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패스트라는 게 쥐나 벼룩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선박을 보면 배에 보면 특히 무역선 쥐나 벼룩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랑 안 걸렸어도 40일 동안 배에 세워놨으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차단이 됐기 때문에 어찌 됐건 굉장히 이렇게 감염률, 패스트의 확산 속도를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에서 좀 많이 이런 항구 40일 격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하면 인권이 되게 중요시되는 그런 나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도 굉장히 강력하게 봉쇄를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14세기 서유럽의 흑사병 전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최대치로 보면 3분의 2까지 또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1340년에 유럽 인구가 7,5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3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패스트로 인해서 지중해서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사실상 전 유럽에 걸쳐서 모든 인구들이 다 감소를 했었다는.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가 확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단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유럽 그때 당시에 중세 시대를 보면 계급 사회였잖아요. 귀족이 있고 이 귀족들이 농노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충분한 수입을 얻고 뭐 이런 세상이었는데 뭐 한 절반 정도가 인구가 갑자기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일반 노동자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있었던 게 농노의 지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분 계급 사회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르네상스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인본주의가 나타났냐면 사람이 너무 허망하게 다 죽어가니까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일할 사람은 없는데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농업국가에서 이제 상업국가로 발돋움하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상업이 발달하면 국제 간의 무역은 더욱더 발달을 해야 되고 가장 큰 상권은 지중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의 부흥이 찾아온 거고, 그래서 르네상스가 뭐 이렇게 쭉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보면 패스트가 가져온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 이런 농노와 귀족이란 이런 신분 계급 사회를 무너뜨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보는 사회적 시선을 굉장히 바꿨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마 책에서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책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데카메론이라는 책,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4세기 흑사병을 주로 썼었던 책이거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오늘 하루만 살자. 어떻게 살자? 아주 자유분방하게. 이게 흑사병이 창궐한 시대에 10명의 남녀가 모여서 고립돼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문란할 정도로 자유로운 사랑을 그리기도 하고요. 시기와 위선, 악덕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중세시대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회인 거잖아요. 신성이고 하나님한테 본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완전히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관점이 신에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작품이고 시대의 패러다임을 확 바꾼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한번 좀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패스트라는 게 14세기에서 일어나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촉진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19가 현대에서 다른 시대로 만들어갈 촉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미래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삶이 펼쳐지긴 할 겁니다. 우리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요. 우리 유럽에서 카드 쓰는 게 쉬웠나요, 혹시? 제 생각에는 제 예전에 출장 갔을 때 보면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도 꽤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를 갔다 왔었을 때 오히려 현금보다는 카드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코로나19라는 게 서로 접촉을 하고 침이 튀기고 호흡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이렇게 접촉되는 문화를 굉장히 꺼려하게 만들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택트 경제라는 게 코로나19 처음에 나왔었고, 그 언택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거를 겪어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는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조금 더 큰 기후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린 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탈탄소 사회로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지금 산업이 다 언택트, 그러니까 디지털과 탈탄소를 중심으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2015년, 16년, 17년만 생각하더라도 이런 거 생각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이 되고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을 합시다 하고 와 했었던 장면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놨었던 여러 로드맵 그리고 계획들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한 대로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대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었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싸그리 바뀐 겁니다. 다시 한번 패스트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족의 사회가 됐다가 다시 도시국가의 사회가 됐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절대 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왕정이 됐다가 다시 시민사회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적 변화도 비슷하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살펴보면 우리가 탈탄소라는 걸 굉장히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제적 구조 그리고 산업의 기반 다 탄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게 가장 쉬웠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고, 석유와 비슷한 자원,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석탄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바로 쓰지 말고 10년, 20년 안에 바로바로 바꾸자.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요. 기존 거를 가지고 있다가 도태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요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관련된 취재를 하고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지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탈탄소 이야기를 하고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지금 벌써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보다는 탈탄소 에너지, 그러면서 원자력이라는 게 다시 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원래 천연가스가 징검다리 에너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가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깽판을 놓다 보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또 천연가스보다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고 있고요. 그럼 차라리 아예 천연가스랑 비슷한, 돈은 많이 들지만 일단 수소 한번 가볼까? 또다시 수소가 또다시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가 지금 막 나오는 거고, 이 에너지 그리고 이 재료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산업들도 막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리두기 종료에서 이런 역사적 얘기, 이런 경제 얘기는 요만큼밖에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경제적 이야기, 또 에너지 이야기, 산업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아마 남들보다 한 발자국 정도는 빨리 메인스트림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끝나면서요, 제가 14세기 패스트와 코로나19를 보면서 공통점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 기원인데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건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코로나19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4세기 유럽을 휩쓴 패스트도 중국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을 혐오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13세기 말에 보면 몽골이 한참 활기를 칠 때입니다. 이때는 패스트가 벼룩, 이 정도에서 이제 매개 역할을 하고 그렇게 치명률이나 이런 게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서히 유럽으로 넘어가는 고된 여정을 거치면서 얘네들도 강해지고 매개체가 쥐로 바뀌고 이러면서 조금 더 강해지면서 유럽을 강타한 이런 패스트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다수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새로 들어오고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재미있는 경제 얘기 앞으로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